어머님, 지금 그 냄새나는 보따리 들고 우리 집 거실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역겨워 죽겠네, 진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콩 보따리를 발로 걷어차며 코를 막았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은 TV 볼륨만 높인 채 쫓겨나듯 짐을 싸는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단 하루 묵는 것도 치를 떨던 아들 내외가 감당해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박영수는 현관문 앞에 서서 낡은 이민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가방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영수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강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저희 방까지 들어오셔서 서랍을 뒤지시고 제 화장품까지 쓰시고 이게 정상이에요? 지영이 팔짱을 낀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랍을 뒤진 건 떨어진 단추를 꿰매주려고 바늘을 찾았던 것뿐이었고 화장품은 손톱에 가시가 박혀 핀셋을 빌렸을 뿐이었죠. 지영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지쳤어요. 신혼집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모자라서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영순의 아들 김민석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석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피했죠.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을 해봐. 민석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좀 따로 살면 안 될까? 영수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른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지영이 가방을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 집 명의가 어머님 거라는 거. 그런데 저희는 매달 월세 내듯이 생활비 드리고 있고요. 이게 말이 돼요? 차라리 어머님이 나가서 따로 사시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요?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40년을 시장 좌판에 앉아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아파트였습니다. 아들 결혼한다고 신혼집 마련해 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민석아, 네가 정말 엄마 보고 나가라는 거니? 민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영수는 그 고갯짓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았다. 나갈게. 영순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지영이 뒤에서 소리쳤죠. 어머님, 핸드폰은 켜놓으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었죠. 5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가는 동안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겨울비가 얼굴을 적셨어요. 영수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죠. 발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죠. 30분쯤 걸었을 때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텔 낙원. 네온 사인의 낙자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영순이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젊은 남자가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영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하룻밤에 5만 원이에요. 영순이 젖은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열쇠를 내밀었어요. 3층 305호. 엘리베이터 고장이라 계단으로 가셔야 돼요. 영수는 또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5호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죠. 영순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영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지가 곳곳에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누수 자국이 얼룩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네온사인 빛이 깜빡이며 들어왔죠. 영순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악착같이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좌판 펴고 밤 10시에 정리하고 손에 비린내가 배고 무릎이 다 닳도록 일했죠. 그 대가가 고작 5만 원짜리 모텔방 한 칸이었습니다. 영순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감을 뜯어내자 작은 봉투가 나왔죠. 봉투 안에는 토지 대장과 법인 인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순이 토지 대장을 펼쳤어요. 신도시 상업지구부지 3만 평, 시가 500억 원이 넘는 땅이었죠. 영수는 젊은 시절 시장 부지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원주민들이 헐값에 내놓은 땅을 하나씩 사 모았습니다. 남들이 생선이나 팔라고 비웃을 때도 영수는 묵묵히 돈을 모아 땅을 샀어요. 아들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죠. 아들이 그 돈을 함부로 쓸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영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영순이 전화를 받았죠. 엄마 어디야? 밥은 먹었어? 엄마 말 좀 해봐. 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영순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마. 엄마 잘 있으니까. 엄마 미안해. 근데 지영이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아침에 일찍 들어와. 그리고 지영한테 무릎 꿇고 사과 좀 해. 응? 영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어요.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죠. 영순이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모텔 로고가 인쇄된 값싼 종이였어요. 영순은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 메모지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 원장, 나 박영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글을 쓴다. 아들 김민석과 며느리 강지영에게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영순이 볼펜을 놓고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메모지 위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영순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죠.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영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영수는 그저 메모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였어요. 영수는 메모지를 접어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에 누웠죠.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영수는 내일 아침에 전화할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변호사 한도진. 영순이 시장에서 장학금을 대줘서 대학을 보낸 아이였어요. 이제는 이 도시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영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 새벽 5시 영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모텔 침대 스프링이 등을 파고들어 밤새 뒤척였거든요. 영순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어요. 영수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72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영순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번호부에서 한도진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영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 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도진아, 나야. 박영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 만날 수 있니? 급한 일이 생겼어. 물론이죠.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영순이 모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도진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영수는 도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죠.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가방에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 입던 낡은 점퍼였어요. 옷깃에서 생선 비린내가 희미하게 났죠. 영순이 토지 대장과 법인 인감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25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영순이 문을 열자 한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도진은 30대 중반이었지만 이미 백발이 섞여 있었어요. 밤샘 작업이 잦은 변호사 생활 탓이었죠. 도진이 모텔방 안을 둘러보더니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런 곳에? 들어와. 앉아. 도진이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침대 끝에 앉아 가방에서 토지 대장을 꺼냈어요. 도진에게 건넸죠. 이거 봐. 도진이 토지 대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도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어머님, 이게 정말 어머님 명의예요? 그래. 25년 전부터 조금씩 모은 거야. 아무도 모르게. 도진이 토지 대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영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신도시 상업지구 핵심 부지잖아요. 이거 지금 시세로만 500억은 넘는데요. 알아. 그래서 네가 필요해. 영순이 가방에서 메모지에 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도진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제대로 된 유언장으로 만들어줘. 공증까지 받을 수 있게. 도진이 메모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민석 씨한테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어젯밤에 쫓겨났어. 내가 평생 모아서 사준 집에서. 영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도진이 주먹을 꽉 쥐었죠. 그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그 자식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흥분할 필요 없어. 이제 시작이니까. 영순이 법인 인감을 꺼내 도진에게 건넸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겨. 오늘 당장. 그리고 민석이랑 지영이한테 퇴거 명령 내려. 어머님, 그건 내 집이야. 내가 쫓겨날 이유가 없잖아.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차용증은 있으세요? 응. 민석 씨가 어머님한테 빌린 돈이 있으면 차용증 있냐고요. 영순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종이 몇 장이 나왔어요. 민석이 사업 자금 빌린다고 쓴 차용증이었죠. 도진이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이네요. 이자 약정은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급하다기에 준 거야. 법정 이자 적용하면 지금쯤 4억은 넘겠네요. 이것도 같이 청구하시겠어요? 영순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 받아내.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내용 증명 발송하겠습니다. 도진이 노트북을 덮고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 펜트하우스로 가시죠. 거기 빈 방 많아요. 이런 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나 괜찮아. 어머님, 도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영순이 그의 눈을 마주쳤죠. 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 대학 보내주셨잖아요. 장학금 없었으면 저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제가 보답할 기회를 주세요. 영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며칠만 신세 질게. 도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일어나서 영순의 가방을 들었죠. 가시죠. 아침 먹고 등기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을 나섰습니다. 도진의 차는 지하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외제차였죠. 도진이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영순이 차에 타자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영순이 핸드폰을 꺼내봤습니다. 민석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와 있었죠. 엄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지영이가 아침에 사과한대. 영순이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30분 후 차는 신도시 중심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진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영순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최상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쏜살같이 올라갔습니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영순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니? 네. 일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도진이 영순을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화장대가 있었어요. 욕실까지 딸려 있었죠.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도진이 나가고 영수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자신이 쫓겨난 아파트가 보였죠. 영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영순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됐어요. 영순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따뜻한 죽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도진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죠. 드시고 나서 바로 법무사 사무실 가겠습니다. 등기 이전은 오늘 안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래. 빨리 처리하자. 영순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속이 쓰렸는데 따뜻한 죽이 속을 달래줬죠. 영수는 묵묵히 죽을 다 먹었습니다. 도진이 물을 따라줬어요. 어머님, 각오하셔야 해요. 민석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 그래도 상관없어. 영순이 물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출발하시죠. 박 회장님. 도진이 처음으로 영순을 회장이라 불렀습니다. 영순이 도진을 바라봤어요. 도진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영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장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500억 자산가 박영순이었죠. 그날 오후 2시 강지영은 부동산 중개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매물 사진들을 훑어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아파트 매매 상담 좀 하려고요. 지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어젯밤 영순의 방을 뒤져서 찾아낸 거였죠. 중개인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중개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님, 이거.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이 아파트 소유권이 오늘 아침에 이전됐네요.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중개인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떠 있었죠. 무슨 소리예요? 이게 시어머니 명의였는데. 원래 소유주가 법인으로 이전한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등기 접수됐어요. 지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하루 만에. 요즘은 전자등기라 빠르거든요. 손님 앉으세요. 진정하시고. 지영은 중개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뛰쳐나가 차에 올라탔어요. 핸드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민석이 받았습니다. 왜 그래?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 못해. 빨리 와. 지영이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파트까지 20분이 걸렸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5층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려는데 열쇠가 안 들어갔습니다. 지영이 다시 열쇠를 밀어 넣었어요. 여전히 안 열렸죠. 이게 왜 이래? 지영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죠.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 자물쇠 바꿨던데요? 네. 언제요? 오늘 아침에 작업하는 사람들 왔더라고요. 지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헐레벌떡 올라오고 있었죠. 민석이 지영을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문이 안 열려. 자물쇠를 바꿨나 봐. 뭐? 민석이 열쇠를 꺼내 문에 넣어봤습니다. 역시 안 들어갔어요. 민석이 문을 쾅쾅 두드렸죠. 엄마, 엄마 안에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핸드폰을 꺼내 영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계속 울렸죠. 그때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김민석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내용 증명 전달하러 왔어요. 남자가 봉투를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민석이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어요. 지영이 옆에서 같이 봤죠. 서류에는 차용금 전액 상환 요구와 건물명도 소송 예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14일 이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두 남자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영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어요. 차용금 총액 4억 1천만 원. 지영의 입이 딱 벌어졌죠. 4억이 뭐야? 당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많이 빌렸어? 나도 몰랐어. 이자가 이렇게 불어날 줄은. 미쳤나 봐. 진짜 미쳤어. 지영이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민석이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 봐야 돼. 엄마, 제발. 민석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민석이 문자를 보냈죠. 1통, 2통, 10통.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민석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정신 차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럼 어떡하라고? 일단 변호사 선임해야지.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해야 돼. 지영이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복도 형광등이 지직거렸죠. 지영의 핸드폰 화면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습니다. 같은 시각 영수는 도진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진이 태블릿을 영순에게 보여줬죠. 내용 증명 잘 전달됐습니다. 이제 2주 기다리면 돼요. 민석이가 갚을 돈이 있을까? 없을 겁니다. 사업장 대출도 3억 넘게 있더라고요. 담보로 잡힌 기계값만 2억이고요. 영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 기계들 가압류 신청에 이미 준비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법원 나가면 돼요. 도진이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영순에게 차를 따라줬어요. 어머님 힘드시죠? 아니, 괜찮아. 거짓말. 손 떨리고 계세요. 영순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영순이 주먹을 쥐었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민석 씨가 찾아올 겁니다. 각오하세요. 오면 안 만나면 되지.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어요. 변호사님, 1층에 김민석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영순과 도진이 동시에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도진이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영순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만난다고 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영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죠. 빌딩 입구에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봤어요. 영순과 눈이 마주쳤죠. 민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순은 커튼을 쳐서 민석을 가렸어요. 가자. 여기 있기 싫어. 도진이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도진의 차에 타자마자 영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영순이 전화를 꺼버렸죠. 펜트하우스로 가시죠. 잠깐 다른 데 좀 갔다 가자. 어디요? 시장. 도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신도시를 벗어나 구도심으로 향했어요. 30분 후 낡은 재래시장 앞에 도착했죠. 영순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났어요. 영순이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좌판마다 아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떡집 아주머니가 영순을 보더니 손을 흔들었죠. 언니, 오랜만이네. 요즘 통 안 보이던데? 응. 좀 바빴어. 영순이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신이 40년간 생선을 팔던 자리가 보였어요. 지금은 젊은 남자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영순이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 사실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구경. 영순이 돌아서서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진이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순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죠. 이 시장 땅 주인이 누군지 아니? 모르는데요. 나야. 도진이 영순을 쳐다봤습니다. 영순이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25년 전 재개발 때 원주민들한테 다 사모았어. 임대료 받아서 민석이 대학 보냈지. 그럼 지영이는? 모르지.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시골 할망구로만 알았을 거야. 도진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영수는 조수석에서 눈을 감았죠.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빌딩 앞에서 손 흔들던 모습, 영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영순이 재빨리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죠. 도진이 백미러로 영순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신도시로 향했어요. 석양이 빌딩 숲 사이로 지고 있었죠. 이틀 후 저녁 강지영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회사 자금 내역이 떠 있었어요. 지영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옆자리 동료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영 씨, 먼저 갈게요. 야근이에요? 응. 마무리할 게 좀 있어서. 동료가 나가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영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지영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회사 법인 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하는 결제를 올렸습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지영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오 실장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6개월 전 회사 투자 설명회에서 명함을 받았던 남자였죠. 당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영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 강지영인데요. 기억하세요?
대한전자 투자 설명회 때. 아, 강 대리님. 물론 기억하죠. 무슨 일이세요? 저기, 개인적으로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내일 저녁 어때요? 좋아요. 장소는 강남역 쪽 호텔 라운지로 하시죠. 조용히 얘기하기 좋거든요. 지영이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죠. 민석이었습니다. 지영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왜? 어디야?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난 회식 있어. 혼자 먹어. 지영이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어요. 지친 얼굴이 비쳤죠. 지영이 화장을 고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절대 안 돼. 다음 날 저녁 7시 지영은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봤어요. 7시 5분. 그때 오 실장이 나타났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빛났습니다.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오 실장이 앉으며 웨이터를 불렀어요. 위스키를 주문했죠. 그래서 무슨 상담이에요? 지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 사본이었어요. 오 실장이 서류를 훑어봤죠. 시어머니가 4억을 갚으라고요? 네. 게다가 집까지 빼앗아 갔어요. 와, 독하네요. 오 실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요? 신도시 상업지구요. 시세로 500억은 넘을 거예요. 오 실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확실해요? 네. 부동산 등기부 떼어봤어요. 오 실장이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강 대리님, 그 땅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서요. 시어머니가 변호사까지 끼고 완전히 빡빡하게 관리하고 계셔서. 방법은 있어요. 오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영이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세요. 치매 진단 받을 만한 나이네요.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실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성년후견인 제도 아세요? 판단력이 떨어진 노인을 위해 법적 대리인을 세우는 거죠. 며느리가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를 제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진단서가 필요하긴 한데 그건 제가 아는 병원이 있어서. 지영이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오 실장이 웨이터를 불러 샴페인을 더 시켰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서두르세요. 시어머니가 먼저 재산 처분하면 끝이에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 실장이 손을 잡았어요. 강 대리님, 우리 손잡으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생각 잘해보세요. 지영이 손을 빼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죠. 민석이었습니다. 지영이 전화를 받았어요. 뭐야? 지영아, 엄마한테 연락이 안 돼.
너 혹시 나도 몰라. 그리고 나 지금 바빠. 끊을게. 지영이 전화를 끊고 핸들을 쳤습니다. 경적이 울렸어요. 지영이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 실장의 제안이 계속 맴돌았어요. 같은 시각 영수는 도진의 펜트하우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만든 된장찌개였어요. 영순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죠. 너 요리 잘하네. 혼자 사니까 배웠어요. 맛있어요? 응. 민석이가 해준 것보다 낫다. 도진이 밥그릇을 채워 영순에게 건넸습니다. 영순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님, 민석 씨가 사업장 문 닫았대요. 그래. 가압류 때문에 기계를 못 돌리니까 거래처가 다 끊겼다고. 영순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도진이 물을 따라줬죠. 괜찮으세요? 괜찮아. 계속 말해봐. 민석 씨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오늘 오후에 영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진이 말을 이었어요.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어머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죠. 어머님 지시대로. 영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도진이 일어나 영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돼요. 아니야. 계속 가야 해. 영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도진이 자리로 돌아가 앉았죠. 어머님, 한 가지 조사한 게 있는데요. 뭔데? 강지영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아요. 법인 카드로 500만 원 인출했는데 용처가 불분명해요. 영순이 도진을 쳐다봤습니다. 도진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게다가 어제 오 실장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 전과가 있어요. 사기죄로 2번 걸렸고요. 지영이가 뭘 꾸미고 있나 보네. 제 생각에는 도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영순이 손짓했어요. 말해봐. 어머님을 직접 공격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그릇을 밀어내고 일어섰어요. 내 방으로 갈게. 좀 쉬어야겠어. 네, 편히 쉬세요. 영순이 객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석에게서 온 문자가 50통이 넘었죠. 영순이 문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엄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엄마 보고 싶어 영순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침대 시트 위로 눈물이 떨어졌죠. 영순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밖에서는 도진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죠. 영수는 베개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석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엄마 손 꼭 잡고 시장 따라다니던 모습, 생선 한 마리 팔면 그걸로 떡볶이 사달라던 모습. 영순이 이를 악물었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일어나서 세면대로 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영순이 거울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견디자. 이틀 후 저녁 강지영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회사 자금 내역이 떠 있었어요. 지영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옆자리 동료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영 씨, 먼저 갈게요. 야근이에요? 응. 마무리할 게 좀 있어서. 동료가 나가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영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지영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회사 법인 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하는 결제를 올렸습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지영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오 실장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6개월 전 회사 투자 설명회에서 명함을 받았던 남자였죠. 당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영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 강지영인데요. 기억하세요? 대한전자 투자 설명회 때. 아, 강 대리님. 물론 기억하죠. 무슨 일이세요? 저기 개인적으로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내일 저녁 어때요? 좋아요. 장소는 강남역 쪽 호텔 라운지로 하시죠. 조용히 얘기하기 좋거든요. 지영이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죠. 민석이었습니다. 지영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왜? 어디야?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난 회식 있어. 혼자 먹어. 지영이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어요. 지친 얼굴이 비쳤죠. 지영이 화장을 고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절대 안 돼. 다음 날 저녁 7시 지영은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봤어요. 7시 5분. 그때 오 실장이 나타났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빛났습니다.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오 실장이 앉으며 웨이터를 불렀어요. 위스키를 주문했죠. 그래서 무슨 상담이에요? 지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 사본이었어요. 오 실장이 서류를 훑어봤죠. 시어머니가 4억을 갚으라고요? 네. 게다가 집까지 빼앗아 갔어요. 와, 독하네요. 오 실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요? 신도시 상업지구요. 시세로 500억은 넘을 거예요. 오 실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확실해요? 네. 부동산 등기부 떼어봤어요. 오 실장이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강 대리님, 그 땅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서요. 시어머니가 변호사까지 끼고 완전히 빡빡하게 관리하고 계셔서. 방법은 있어요. 오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영이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세요. 치매 진단 받을 만한 나이네요.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실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성년 후견인 제도 아세요? 판단력이 떨어진 노인을 위해 법적 대리인을 세우는 거죠. 며느리가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를 제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진단서가 필요하긴 한데 그건 제가 아는 병원이 있어서. 지영이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오 실장이 웨이터를 불러 샴페인을 더 시켰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서두르세요. 시어머니가 먼저 재산 처분하면 끝이에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 실장이 손을 잡았어요. 강 대리님, 우리 손잡으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생각 잘해보세요. 지영이 손을 빼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죠. 민석이었습니다. 지영이 전화를 받았어요. 뭐야? 지영아, 엄마한테 연락이 안 돼. 너 혹시... 나도 몰라. 그리고 나 지금 바빠. 끊을게. 지영이 전화를 끊고 핸들을 쳤습니다. 경적이 울렸어요. 지영이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 실장의 제안이 계속 맴돌았어요. 같은 시각 영수는 도진의 펜트하우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만든 된장찌개였어요. 영순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죠. 너 요리 잘하네. 혼자 사니까 배웠어요. 맛있어요? 응. 민석이가 해준 것보다 낫다. 도진이 밥그릇을 채워 영순에게 건넸습니다. 영순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님, 민석 씨가 사업장 문 닫았대요. 그래. 가압류 때문에 기계를 못 돌리니까 거래처가 다 끊겼다고. 영순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도진이 물을 따라줬죠. 괜찮으세요? 괜찮아. 계속 말해봐. 민석 씨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오늘 오후에 영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진이 말을 이었어요.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어머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죠. 어머님 지시대로. 영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도진이 일어나 영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돼요. 아니야. 계속 가야 해. 영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도진이 자리로 돌아가 앉았죠. 어머님, 한 가지 조사한 게 있는데요. 뭔데? 강지영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아요. 법인 카드로 500만 원 인출했는데 용처가 불분명해요. 영순이 도진을 쳐다봤습니다. 도진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게다가 어제 오 실장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 전과가 있어요. 사기죄로 2번 걸렸고요. 지영이가 뭘 꾸미고 있나 보네. 제 생각에는. 도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영순이 손짓했어요. 말해봐. 어머님을 직접 공격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그릇을 밀어내고 일어섰어요. 내 방으로 갈게. 좀 쉬어야겠어. 네, 편히 쉬세요. 영순이 객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석에게서 온 문자가 50통이 넘었죠. 영순이 문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엄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엄마 보고 싶어 영순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침대 시트 위로 눈물이 떨어졌죠. 영순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밖에서는 도진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죠. 영수는 베개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석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엄마 손 꼭 잡고 시장 따라다니던 모습, 생선 한 마리 팔면 그걸로 떡볶이 사달라던 모습, 영순이 이를 악물었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일어나서 세면대로 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영순이 거울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견디자. 일주일 후 민석은 폐업한 사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문 앞에는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민석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죠. 라이터를 켰다가 껐다가 반복했습니다. 결국 담배를 버리고 발로 밟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죠. 민석이 전화를 받았어요. 응. 여보, 지금 어디야? 사업장. 거기서 뭐해? 빨리 와. 중요한 얘기 있어. 민석이 한숨을 쉬며 차로 걸어갔습니다. 30분 후 모텔 앞에 도착했어요. 지영이 방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죠. 민석이 들어가자 지영이 문을 잠갔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지영이 침대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설명이 떠 있었죠. 이거 봐. 민석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읽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 재산 가져올 방법이야.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이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이가 72세잖아. 치매 진단만 받으면 우리가 후견인 될 수 있어. 그럼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지. 그게 말이 돼? 엄마는 멀쩡하신데. 진단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아는 사람이 있거든. 민석이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영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뭐 하는 거야? 지영아, 이건 아니야. 엄마한테 이럴 순 없어. 그럼 4억은 어떻게 갚을 건데? 당신 사업장 날아갔잖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민석이 벽에 기대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지영이 민석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살아야 돼. 시어머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땅이 500억이나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가 아니야.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채권자들이 우리 찾아온다고. 그럼 우리 죽는 거야. 민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영이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오 실장님? 저예요. 네, 결정했어요. 진행하시죠. 전화를 끊고 지영이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이미 시작했어. 당신은 가만히만 있으면 돼. 민석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지영이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사흘 후 영수는 도진과 함께 시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도진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죠. 재단 설립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다음 주면 등록할 수 있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 어머님 성함을 따서 영순 나눔 재단이 어떠세요?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거친 느낌이었죠. 남자들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영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영순 씨 맞으시죠?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 하나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 통지서입니다. 도진이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뜯어서 서류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무슨... 청구인이 며느리 강지영 씨네요. 2주 후에 법원 출석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영순에게 보여줬어요. 지영이가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영순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첨부된 진단서에는 중기 치매 증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순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예상했던 일이야. 어머님, 이거 심각해요. 만약 법원에서 인정하면. 인정 안 시키면 되지. 영순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도진이 영순을 바라봤죠. 어머님, 겁나지 않으세요? 겁나. 많이 겁나. 근데 물러설 순 없잖아. 도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제가 반박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게요. 고마워. 2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영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영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민석이. 영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진이 영순을 돌아봤어요. 민석아. 어머님, 지영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저는 반대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막을게요. 지영이 계획 다 망쳐놓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뭐?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한 번만요. 영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이제 우리 남이야. 어머님, 영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도진이 영순의 어깨를 잡았죠. 괜찮으세요? 응. 가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진이 시동을 걸었어요. 영순은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죠.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호텔바에서 오 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 실장이 와인을 따르며 웃었어요. 잘하셨어요. 후견인 심판 청구까지 넣었으니 이제 절반은 온 거예요.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판사가 담당할 거예요. 진단서도 완벽하고요. 지영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오 실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런데 강 대리님, 한 가지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야 해요.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기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만나주질 않는다니까요. 만나게 할 방법이 있어요. 오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영이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가 묵고 있는 펜트하우스 위치 아시죠? 네. 거기 보안이 허술해요.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어요.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물론이죠. 시어머니 나이 드셨잖아요. 소리 지를 힘도 없어요. 지영이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 지금 강 대리님이 더 위험하죠. 사억 빚에 회사 횡령까지 곧 들통날 텐데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 실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강 대리님은 그냥 좋은 결과만 기다리시면 돼요. 지영이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서두르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영이 발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죠.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려는데 라이터가 떨어졌어요. 주워서 다시 불을 붙였죠.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인사팀이었죠. 지영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받았죠. 네. 강 대리님, 내일 오전에 인사팀으로 출근해 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무슨,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죠. 담배를 버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합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이틀 후 저녁, 도진의 펜트하우스는 고요했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도진이 서재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죠. 영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영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도진도 서재에서 나왔죠.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진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앞서 걷던 남자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영순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다. 남자들이 영순을 향해 달려왔어요. 도진이 소파 뒤에서 호신용 가스를 꺼냈습니다. 뿌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죠. 엄마. 민석이 괴안 하나를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괴안이 팔꿈치로 민석의 얼굴을 쳤어요. 민석이 바닥에 쓰러졌죠.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아. 영순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다른 괴안이 영순의 팔을 붙잡았죠. 도진이 달려들었지만 세 번째 괴안이 도진을 밀쳐냈습니다. 도진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가만히 있어. 다치기 싫으면. 괴안이 영순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영순이 신음을 흘렸어요. 민석이 바닥에서 기어가며 소리쳤죠. 엄마 놓으라고. 제발. 괴안 하나가 민석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민석이 신음하며 움직이지 못했어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시끄러워. 가만히 따라와. 괴한들이 영순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비상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찰들이 우르르 올라왔죠. 도진이 미리 신고를 해둔 거였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괴한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앞서 있던 괴한이 민석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댔죠. 비켜. 안 비키면 이 사람 죽는다. 경찰들이 멈춰 섰습니다. 괴한들이 민석을 끌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영순이 비틀거리며 난간을 잡았죠. 도진이 달려와 영순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석이를 쫓아가야 해. 경찰들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영순과 도진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갔어요.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밴이 급발진하며 도로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민석이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영순이 무릎을 꿇었어요. 도진이 영순을 붙들었죠. 어머님, 민석이, 내 아들.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 한 명이 다가왔어요. 차량 추적 중입니다. 곧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도진이 영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다시 올라갔어요. 거실은 엉망이었죠. 소파가 넘어져 있고 책상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영순이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도진이 담요를 가져와 영순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제가 미리 경찰을 불러뒀어요. 혹시나 해서요. 어떻게 알았어? 지영이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오 실장이랑 만난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진을 쳐다봤어요. 그럼 왜 미리 막지 않았어? 증거가 필요했어요. 지영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요. 민석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순의 핸드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순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영순 씨죠? 아들 목숨이 아까우면 잘 들으세요. 오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민석이한테 뭐 했어?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모르죠. 신도시 땅 문서 가져오세요. 2시간 드릴게요. 어디로 가져가? 문자로 주소 보낼게요. 혼자 오세요. 경찰이나 변호사 데려오면 아들 죽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패창고 주소였죠. 영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진이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안 돼요. 위험해요. 내 아들이야. 경찰한테 맡기세요.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영순이 도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2시간 안에 못 찾으면 민석이 죽는다고. 못 들었어? 도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순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토지 대장을 꺼내 확인했죠. 차 키 줘. 제가 모실게요. 안 돼. 혼자 오래. 도진이 차 키를 건넸습니다. 영순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도진이 뒤에서 말했죠. 어머님, 핸드폰 켜놓으세요. 위치 추적할게요. 영순이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도진의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고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죠.
도심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영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했죠.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더 밟았어요. 1시간 후 영수는 외곽 공단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폐창고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죠. 영순이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녹슨 철문이 보였어요. 영순이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며 열렸죠. 안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오 실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순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창고 한가운데 민석이 의자에 묶여 있었죠.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 실장이 민석 뒤에 서 있었어요.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민석아, 영순이 달려가려 했습니다. 괴한 둘이 영순을 붙잡았어요. 서류부터 내놔요. 영순이 가방에서 토지 대장을 꺼냈습니다. 오 실장이 다가와 받았어요. 펼쳐서 확인했죠. 좋아. 이제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오 실장이 증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순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모든 토지를 강지영 앞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죠. 서명 안 해. 안 해요? 오 실장이 쇠파이프로 민석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민석이 신음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엄마. 민석의 목소리가 테이프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이 떨렸죠. 오 실장이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서명 안 하면 아들 죽어요.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서류 위에 펜 끝을 가져갔어요. 그 순간 영순이 가방에서 호신용 가스를 꺼내 오 실장의 얼굴에 뿌렸죠. 으악! 오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괴한들이 영순을 붙잡으려 했어요. 그때 창고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도진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죠. 손들어. 꼼짝 마. 괴한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오 실장이 도망치려다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도진이 달려와 민석의 묶인 줄을 풀었죠. 민석이 테이프를 떼며 영순을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민석이 영순의 품에서 울었어요. 영순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도진이 옆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경찰들이 오 실장과 괴한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영순이 민석을 떼어내며 얼굴을 쳐다봤어요. 민석의 얼굴은 피범벅이었죠. 영순이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줬습니다. 괜찮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이 영순의 발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울었어요. 영순은 그런 민석을 내려다봤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영순이 몸을 돌려 창고를 나갔어요. 도진이 뒤따라왔습니다. 민석의 울음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죠. 이틀 후 저녁, 도진의 펜트하우스는 고요했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도진이 서재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죠. 영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영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도진도 서재에서 나왔죠.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진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앞서 걷던 남자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영순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다. 남자들이 영순을 향해 달려왔어요. 도진이 소파 뒤에서 호신용 가스를 꺼냈습니다. 뿌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죠. 엄마. 민석이 괴안 하나를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괴안이 팔꿈치로 민석의 얼굴을 쳤어요. 민석이 바닥에 쓰러졌죠.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아. 영순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다른 괴안이 영순의 팔을 붙잡았죠. 도진이 달려들었지만 세 번째 괴안이 도진을 밀쳐냈습니다. 도진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가만히 있어. 다치기 싫으면. 괴안이 영순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영순이 신음을 흘렸어요. 민석이 바닥에서 기어가며 소리쳤죠. 엄마 놓으라고. 제발. 괴안 하나가 민석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민석이 신음하며 움직이지 못했어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시끄러워. 가만히 따라와. 괴안들이 영순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비상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찰들이 우르르 올라왔죠. 도진이 미리 신고를 해둔 거였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괴안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앞서 있던 괴안이 민석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댔죠. 비켜. 안 비키면 이 사람 죽는다. 경찰들이 멈춰 섰습니다. 괴안들이 민석을 끌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영순이 비틀거리며 난간을 잡았죠. 도진이 달려와 영순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석이를 쫓아가야 해. 경찰들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영순과 도진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갔어요.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밴이 급발진하며 도로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민석이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영순이 무릎을 꿇었어요. 도진이 영순을 붙들었죠. 어머님, 민석이, 내 아들.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 한 명이 다가왔어요. 차량 추적 중입니다. 곧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도진이 영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다시 올라갔어요. 거실은 엉망이었죠. 소파가 넘어져 있고 책상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영순이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도진이 담요를 가져와 영순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제가 미리 경찰을 불러뒀어요. 혹시나 해서요. 어떻게 알았어? 지영이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오 실장이랑 만난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진을 쳐다봤어요. 그럼 왜 미리 막지 않았어? 증거가 필요했어요. 지영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요. 민석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순의 핸드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순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영순 씨죠? 아들 목숨이 아까우면 잘 들으세요. 오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민석이한테 뭐 했어?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모르죠. 신도시 땅 문서 가져오세요. 2시간 드릴게요. 어디로 가져가? 문자로 주소 보낼게요. 혼자 오세요. 경찰이나 변호사 데려오면 아들 죽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폐창고 주소였죠. 영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진이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안 돼요. 위험해요. 내 아들이야. 경찰한테 맡기세요.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영순이 도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2시간 안에 못 찾으면 민석이 죽는다고. 못 들었어? 도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순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토지 대장을 꺼내 확인했죠. 차 키 줘. 제가 모실게요. 안 돼. 혼자 오래. 도진이 차 키를 건넸습니다. 영순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도진이 뒤에서 말했죠. 어머님, 핸드폰 켜놓으세요. 위치 추적할게요. 영순이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도진의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고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죠. 도심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영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했죠.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더 밟았어요. 1시간 후 영수는 외곽 공단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폐창고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죠. 영순이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녹슨 철문이 보였어요. 영순이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며 열렸죠. 안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오 실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순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창고 한가운데 민석이 의자에 묶여 있었죠.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 실장이 민석 뒤에 서 있었어요.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민석아, 영순이 달려가려 했습니다. 괴한 둘이 영순을 붙잡았어요. 서류부터 내놔요. 영순이 가방에서 토지 대장을 꺼냈습니다. 오 실장이 다가와 받았어요. 펼쳐서 확인했죠. 좋아. 이제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오 실장이 증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순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모든 토지를 강지영 앞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죠. 서명 안 해. 안 해요? 오 실장이 쇠파이프로 민석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민석이 신음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엄마. 민석의 목소리가 테이프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이 떨렸죠. 오 실장이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서명 안 하면 아들 죽어요.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서류 위에 펜 끝을 가져갔어요. 그 순간 영순이 가방에서 호신용 가스를 꺼내 오 실장의 얼굴에 뿌렸죠. 으악! 오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괴한들이 영순을 붙잡으려 했어요. 그때 창고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도진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죠. 손들어. 꼼짝 마. 괴한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오 실장이 도망치려다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도진이 달려와 민석의 묶인 줄을 풀었죠. 민석이 테이프를 떼며 영순을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민석이 영순의 품에서 울었어요. 영순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도진이 옆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경찰들이 오 실장과 괴한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영순이 민석을 떼어내며 얼굴을 쳐다봤어요. 민석의 얼굴은 피범벅이었죠. 영순이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줬습니다. 괜찮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이 영순의 발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울었어요. 영순은 그런 민석을 내려다봤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영순이 몸을 돌려 창고를 나갔어요. 도진이 뒤따라왔습니다. 민석의 울음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죠. 사흘 후 아침 영수는 도진의 펜트하우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창고에서 돌아온 이후로 한숨도 자지 못했죠. 눈을 감으면 민석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순이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어지러웠죠.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세면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죠. 영순이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려는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요. 쓸개즙이 나왔죠. 거실로 나가자 도진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순을 보더니 얼른 일어났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영순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진이 따뜻한 죽을 떠서 건넸어요. 영순이 한 숟가락 떠먹으려다 숟가락을 놓았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셔야 돼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나중에. 오늘 재단 등록하는 날이잖아.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서려다 휘청거렸어요. 도진이 얼른 부축했죠. 어머님, 괜찮아. 잠깐만. 영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진의 품에 쓰러졌죠. 어머님, 어머님. 도진이 영순을 소파에 눕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죠. 응급요원들이 들것에 영순을 옮겼습니다. 도진이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영순을 진찰했어요. 도진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도진이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보호자시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의사가 도진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도진이 앉자 의사가 입을 열었죠. 환자분 췌장에 종양이 있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크기로 봐서는 중기로 보입니다.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췌장암이요? 네.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봐요. 급격히 악화된 것 같아요. 도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치료 가능한가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 연세도 있으시고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도진이 상담실을 나와 영순의 병실로 갔습니다. 영순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진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들었어. 다 들었어. 영순이 도진을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이 얘기하는 거 문틈으로 다 들었어. 도진이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치료하면 돼요. 수술하면 괜찮아져요. 아니야. 나 알아. 췌장암은 늦으면 끝이야. 영순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나 보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강하세요.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진의 손을 꽉 쥐었어요. 재단일 빨리 마무리해야겠어.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님, 도진아, 부탁이야. 재단 설립 서류 다 정리해. 그리고 영순이 말을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문이 열렸죠.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민석이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도진이 몸으로 막아섰어요. 나가세요. 도진 씨, 제발이요. 엄마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어머님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민석이 도진을 밀쳤습니다. 침대 앞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었죠. 엄마,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영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을 보지 않았어요. 민석이 침대 시트를 붙잡았죠. 엄마, 나 이제 달라질게요. 지영이랑도 이혼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가. 영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석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가라고 했어. 안 들려? 도진이 민석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석이 발버둥 쳤어요. 엄마, 엄마. 도진이 민석을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문이 닫혔죠. 민석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죠. 그날 오후 지영은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에 검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강지영 씨, 회사법인 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했죠? 그건 용처가 뭡니까? 지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검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죠. 오 실장이랑 공모해서 시어머니 납치를 계획했죠? 오 실장이 다 자백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오 실장이 혼자. 거짓말하지 마세요. 통화 내역 다 있어요. 검사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횡령죄, 납치 교사죄로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렸죠. 받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없어요. 검사가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지영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교도관이 지영을 끌고 나갔죠. 복도를 걸으며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교도관이 지영을 호송차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죠.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무렵 영순의 병실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명찰에는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링거를 교체하며 영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기억나세요? 영순이 간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너, 보육원에 있던. 네, 맞아요. 15년 전에 장학금 주셔서 간호학과 나왔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순의 손을 잡았어요. 은혜 갚을 기회가 생겨서 기뻐요. 제가 어머님 전담 간호사로 배정받았어요. 영순이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고맙구나. 울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수진이 영순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베개를 정리하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영순이 수진을 바라봤죠. 수진아,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복도에 내 아들이 있을 거야. 쫓아내지 말고 그냥 앉아있게 해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가 복도를 봤어요. 민석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죠.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아드님이시죠?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 들어가도 돼요? 아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셔도 돼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민석이 받아 마셨죠. 수진이 병실로 돌아가자 민석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실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복도에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민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영수는 병실 안에서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자의 거리는 고작 문 하나였지만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매일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떠나지 않았죠. 수진이 물과 김밥을 가져다 줘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뺨이 푹 꺼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어요. 어느 날 오후 도진이 병원에 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석을 봤어요. 민석이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었죠. 도진이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민석이 눈을 떴어요. 충혈된 눈이었죠. 도진 씨, 집에 가세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 돼요. 엄마 곁을 떠날 수 없어요. 도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 옆에 앉았어요. 지영이 구속됐어요. 알고 있죠? 네. 이혼 서류 보냈어요. 서명하세요. 도진이 서류 봉투를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민석이 봉투를 받아 펼쳤어요. 이혼 동의서였죠. 민석이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도진에게 돌려줬죠. 이제 됐어요? 어머님 만나고 싶으면 진짜 달라져야 돼요. 여기 앉아서 우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이 일어섰어요. 어머님 수술 날짜 잡혔어요. 모레예요. 수술이요? 췌장 종양 제거 수술. 위험해요.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 제발 뭐라도 하게 해주세요.
도진이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도나 하세요. 그것밖에 못해요. 도진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을 모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진이 옆에서 내일 수술 준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영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겁나세요? 응, 많이 겁나. 괜찮아요. 집도하시는 분이 최고의 외과 의사예요. 영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수진아,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수술대에서 못 깨어나면 민석이한테 편지 하나 전해줘. 영순이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받아. 그리고 민석이 복도에 있지? 네. 오늘도 거기 있어요. 들어오라고 해.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영순을 봤습니다. 정말이요? 응.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수진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석에게 다가갔어요. 들어가세요. 어머님이 부르세요.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털고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죠. 영순이 침대에 누워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석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영순의 손을 잡았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어나. 의자에 앉아. 민석이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순이 민석의 얼굴을 찬찬히 봤어요.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밥은 먹고 다녀? 네. 먹어요. 거짓말. 뺨이 다 들어갔잖아. 영순이 손을 뻗어 민석의 뺨을 만졌습니다. 민석이 엄마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엄마, 수술 잘 될 거예요. 꼭 잘 될 거예요. 그래, 잘 되겠지. 영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석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이제 진짜 달라질게요. 지영이랑 이혼했어요. 회사도 정리했고요. 그래, 엄마가 나으면 제가 모실게요. 매일 밥 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민석아. 네, 엄마. 엄마가 너 낳고 제일 행복했던 날이 언제인지 아니?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순이 눈을 떴어요. 네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새 책가방 메고 학교 가던 날. 저 기억나요. 엄마가 손 꼭 잡아주셨죠. 응. 그날 엄마가 생각했어. 이 아이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 엄마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엄마는 그 꿈을 이뤘어. 너 대학도 보냈고 결혼도 시켰잖아. 엄마. 근데 엄마가 한 가지 실수했어. 너무 많이 져버렸어. 네가 스스로 설 힘을 안 길러줬어.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순이 민석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그래도 괜찮아. 이제라도 배우면 되니까. 네, 엄마. 배울게요. 영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이제 나가. 엄마 좀 자야겠어.
민석이 일어섰습니다. 문으로 향하다가 돌아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영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민석이 조용히 병실을 나왔죠.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은 조용했습니다. 민석과 도진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도 옆에 서 있었죠.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두 손을 모으고 계속 기도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도진이 커피를 사왔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죠. 마스크를 벗으며 세 사람을 봤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다 제거했어요. 민석이 주저앉았습니다. 도진이 부축했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하고 재발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들어가고 곧 영순이 침대에 실려 나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민석이 달려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영순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민석이 침대 옆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저녁 무렵 영순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옆을 돌아보니 민석이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었죠. 영순이 손을 뻗어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석이 깼어요. 엄마, 물 좀. 민석이 얼른 물을 따라 빨대로 먹여줬습니다. 영순이 물을 삼키며 민석을 봤어요. 너 여기서 뭐해? 엄마 간호하죠. 뭐? 영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민석이 눈물을 닦았어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제가 간호사 부를게요. 응. 영순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이 영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병실에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영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민석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지킬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수백억의 재산보다 귀한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영순 씨는 생애의 마지막 고비에서야 아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빗속을 헤매며 낡은 모텔방으로 숨어들어야 했던 그 비참했던 하룻밤이 역설적으로 무너져가던 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며느리는 대가를 치렀고 땀 흘려 일하는 법을 배운 아들은 이제야 어머니의 굽은 손마디를 진심으로 어루만지게 되었습니다. 영순 씨가 남긴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지켜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순순에게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